너 같은 하찮은 것이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 내 계급장이나 내 부모가 누군지 알고 이래? 충남 계룡시 계룡대 신축 관사촌.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었지만 관사 1호동 주변은 준장 부인의 서슬 퍼런 목소리로 인해 서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하늘 하사는 묵묵히 서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준장 사모님 신희연의 사적인 요구는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였다. 관사 이삿짐 정리는 부대원의 정식 임무가 아니었으나 준장 한성민의 노골적인 압박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의 요구는 선을 넘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신희연의 명품 옷가지들을 특별 군용 차량으로 실어 오라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군용 차량은 사적 물품 수송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위반됩니다. 강하늘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로 끌어올랐지만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가 이곳에서 강성철 장군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복무하는 유일한 이유, 바로 공정함 때문이었다. 신희연은 강하늘의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가의 화장품으로 공들여 가꾼 티가 역력했지만 지금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규정? 내가 지금 나한테 규정을 가르치려 들어? 내까지 것이 뭔데? 이 관사촌이 누구 덕에 돌아가는 줄 몰라. 내 남은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신희연은 손에 들고 있던 보온 도시락 통을 꽉 쥐었다. 그것은 며칠 전 부대원들이 관사 이사에 협력해준다고 해서 가져왔던 값비싼 브랜드의 커다란 보온 도시락 통이었다. 속은 비어 있었으나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강하늘은 신희연의 눈빛을 읽었다. 저 여자는 지금 자신을 정말 해칠 수도 있다는 광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피하는 순간 이 부조리한 갑질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하사이지 사모님의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규정을 어기라는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강하늘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쾅! 섬뜩한 굉음과 함께 강하늘의 시야가 흔들렸다. 신희연이 휘두른 보온 도시락 통이 그녀의 오른쪽 머리를 강하게 내리찍은 것이다. 통증은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고 강하늘은 비틀거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버릇없는 계집애가 어디서 감히 내가 다시는 내 까만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줄까 보다. 신희연은 숨을 헐떡이며 보온 도시락 통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가 뒤섞인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강하늘은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 신희연의 명품 구두와 그 옆에 떨어진 도시락 통이 보였다. 도시락 통에는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다. 강하늘과 함께 관사 업무를 지원 나온 박우진 상병이었다. 그는 준장 부인의 폭언을 듣고 숨어 있다가 눈앞에서 벌어진 폭행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증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다만 그의 눈 속에 이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을 뿐이었다. 신희연은 강하늘을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당장 사라져.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말하는 순간 내 남은 군 생활은 물론이고 내 집안까지 불행해질 거야. 알겠어? 강하늘은 턱을 깨물었다. 머리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존심과 정의감이 짓밟히는 데서 오는 굴욕감이었다. 그래, 신희연.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강하늘은 천천히 일어섰다. 머리를 정리하는 대신 신희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사모님, 제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하늘의 단호한 말에 신이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정식 절차? 해봐. 내가 이 계룡대에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남편이 사단장이라도 되니? 준장인 내 남편 한성민 장군 앞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 강하늘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가 나는 머리를 감싸 안고 돌아서 걸었다. 그 걸음은 무척이나 느렸지만 그녀가 향하는 방향은 분명했다. 바로 정의를 찾는 길이었다. 박우진 상병은 강하늘 하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온몸에 땀을 닦아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과 정의감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신희연의 위협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동시에 보온 도시락에 맞고도 당당하게 신희연을 응시하던 강하늘 하사의 눈빛이 그의 양심을 찔러왔다. 이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내가 침묵하면 이 부조리는 계속된다. 박우진은 결심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신희연이 방금 던져버린 보온 도시락 통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장면을 찍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사건 현장을 포착한 최소한의 기록이었다. 그날 오후 강하늘 하사가 머리 부상을 입고 의무실을 방문했다는 보고가 준장 한성민에게 올라갔다.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그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성민 준장은 보고서를 찢어버릴 듯이 노려보았다. 사고. 단순 사고라고 처리해. 이사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진 것으로. 그리고 그 하사 강하늘 맞지? 바로 전방부대로 보내버려. 영창이든 어디든 내 눈앞에서 치워. 한성민 준장은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분노보다 자신의 진급에 먹구름이 낄까 두려워하는 비겁함이 묻어 있었다. 강하늘 하사는 현재 수방사 예하부대의 핵심 인력입니다. 갑작스러운 전보는 인사규정에 어긋납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규정? 내가 규정이야. 내가 준장이야. 내 아내가 연루된 일이다. 내 명령이 곧 규정이다. 한성민은 탁자를 내리쳤다. 그 같은 시각 신희연은 서울 강남의 고급 피부관리실에서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한성민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보온 도시락 통을 휘두른 것에 대한 죄책감은 단 1초도 없었다. 오로지 하찮은 하사가 감히 준장 부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불쾌감뿐이었다. 그러나 강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부상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의무실 진료 기록과 함께 사건 당일 입었던 군복에 묻은 보온 도시락 통의 이물질을 조심스럽게 보존했다. 신희연의 폭언과 폭행을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은 박우진 상병이었다. 강하늘은 박우진 상병에게 연락했다. 박 상병님. 두렵겠지만 제가 겪은 일은 곧 상병님을 비롯한 모든 부대원이 겪을 일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우진은 망설였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혹시라도 준장의 보복이 아버지 회사에 미칠까 두려웠다. 그러나 강하늘 하사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자신이 찍어둔 보온 도시락 통 사진이 그의 용기를 북돋았다. 하사님, 제가 도울게요. 저는 목격자입니다. 사모님이 하사님 머리를 때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도 찍었습니다. 박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강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상병님. 하지만 상병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강하늘은 바로 아버지 강성철 장군에게 연락했다. 딸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자신이 누구의 딸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숨겼다. 아버지, 저는 지금 군 내부의 부조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규정으로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사건을 덮지 말아주세요. 오직 공정함만을 원합니다. 강성철 장군은 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딸이 겪은 고통에 분노했지만 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직접 개입하는 대신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군 법무관에게 일반 병사의 폭행 사건으로 위장된 사건을 은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군 사법 시스템이 이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다루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강성철 장군의 은밀한 조사팀이 움직이자 한성민 준장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모든 과정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강하늘의 전보 명령은 갑자기 취소되었고 의무 기록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히 보존되었다. 한성민은 알 수 없는 압력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누가 자꾸 내 명령을 막는 거지? 대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한성민은 초조함에 담배를 연이어 피웠다. 그의 불안감은 신의연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여보, 당신이 그 하찮은 하사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해? 왜 자꾸 일이 커지는 거야? 신의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다그쳤다. 몰라. 분명 뒤에 뭐가 있어. 단순한 하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당신 그 도시락 통으로 정말 3개 때린 것 아니지? 한성민은 아내에게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무슨 소리야? 따끔하게 혼내준 것뿐이야.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렇게 꼬이면 당신 진급도 끝이야. 신의연은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에게 의심과 불신만을 키웠다. 보온 도시락 통 폭행 사건은 이제 준장 부부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 된 것이다. 강하늘 하사의 고소장이 군 검찰에 접수되었다. 고소 내용은 상관의 배우자에 의한 폭행 및 폭언, 그리고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강요였다. 군 검찰은 처음에는 사건을 가볍게 다루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강성철 장군이 배후에서 제공한 일반 병사 권익 보호 명분의 자료와 압박 때문에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군 검찰은 신의연을 소환했다. 계룡대 관사촌의 준장 사모님이 군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신의연 씨, 강하늘 하사를 보온 도시락 통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군 검사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신의연은 비웃음부터 흘렸다. 폭행이라니요? 제가요? 그 하사 아이가 이삿짐 정리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져서 다친 것을 제가 걱정해서 다음에 조심해라 하고 말해준 것뿐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협박하더군요. 그녀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꾸며냈다. 그러나 군 검사는 그녀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박우진 상병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또한 강하늘 하사의 진료 기록은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상처가 아닙니다. 둔기로 맞아 생긴 충격성 외상입니다. 신의연은 박우진 상병의 이름이 나오자 잠시 멈칫했다. 그 하찮은 상병이 감히. 그 상병, 아마 그 하사와 내통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모함하려는 하사들의 음모입니다. 제 남편이 준장인데 제가 설마 하사 하나를 때렸겠습니까?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의연은 계급의 논리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 그 같은 시각 한성민 준장은 육군 본부의 고위급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로비에 열을 올렸다. 용산구 국방부 주변을 맴돌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를 돕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주변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강성철 장군의 그림자가 그를 옥죄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성철은 아직 자신의 딸이 강한을 하사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한성민의 모든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 한성민이 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부대 물품을 유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강한을 하사는 법정 출석을 준비했다. 그녀는 박우진 상병과 만나 마지막 증거를 확인했다. 박 상병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강하늘의 굳건함에 힘을 얻었다. 하사님, 저는 솔직하게 제가 본 것을 모두 말할 겁니다. 제 용기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 상병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박 상병님. 상병님의 증언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계급을 이기는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강하늘은 박우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마침내 신의연에 대한 상해죄 및 직권 남용 방조 혐의로 서초동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한성민 준장은 아내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당신 재판장에게 최대한 겸손하게 빌어. 어떻게든 집행유예로 막아야 내 명예가 살아. 당신 때문에 내 진급이 물 건너가게 생겼어. 신의연은 남편의 말에 분노했다. 당신은 내가 하사 따위 때문에 처벌받는 게 그렇게 싫어. 내 명예는 내가 이 관사촌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알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엄청난 반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신의연은 여전히 강하늘을 하찮은 하사로 여기고 있었다. 서초동 법원 법정 안. 신의연은 명품 옷차림에 보석을 치렁치렁 달고 들어섰다. 강하늘은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섰다. 강하늘 하사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그녀의 진술은 신의연의 거짓말을 하나씩 부숴나갔다. 박우진 상병의 증언과 현장 사진까지 제시되자 신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재판장은 최종 증거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그때 강하늘을 변호하는 군 법무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강하늘 하사는 모두의 시선이 군 법무관에게 쏠렸다. 한성민 준장은 불안함에 손수건을 쥐어뜯었다. 강하늘 하사는 육군 본부 강성철 장군의 외동딸입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신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한성민 준장은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쓰리스타의 딸을 보온 도시락 통으로 때렸단 말인가. 통쾌한 사이다의 서막이 서초동 법정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성민 준장, 자네는 군인의 명예와 지휘관의 양심을 모두 보온 도시락 통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이다. 서초동 법정의 정적이 깨진 순간 한성민 준장은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환청을 들었다. 강성철 장군, 그 이름 세 글자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강성철 장군은 육군 내에서 청렴함과 엄격한 원칙주의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외동딸을 폭행한 가해자의 남편으로서 이 법정에 서 있는 것이었다. 신의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겨우 입을 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품으로도 감출 수 없는 창백한 흑빛이었다. 자신이 하찮은 하사라고 모욕하고 도시락통을 휘둘렀던 그 여군이 대한민국 육군의 세별을 상징하는 거대한 권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한성민 준장은 군복을 입은 채 부들부들 떨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성철 장군의 분노와 그 파장이 미칠 군 내부의 지각 변동뿐이었다. 강성철 장군은 이 사실이 공개된 직후 용산구 국방부 내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평소에도 정갈하고 냉철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지금은 분노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보고서에는 한성민 준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벌였던 비열한 행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 딸이 겪은 모욕이 나를 향한 것이었다면 참았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의 명예와 공정함을 짓밟은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강성철 장군은 개인적인 감정 대신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는 바로 군 법무실장과 감찰실장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한성민 준장과 그의 배우자 신희연이 저지른 모든 부조리와 비위를 낱낱이 조사한다. 보온 도시락 폭행은 빙산의 일각이다.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부대 물품 유용, 병사 인권 침해 등 모든 혐의를 추적하라. 강성철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수사에 단 한치의 과잉이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규정과 법률대로 정의만을 집행하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이 명령은 즉시 군 내부로 퍼져나갔다. 강성철 장군의 딸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은 군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한성민 준장에게 아부하며 진급을 노리던 그의 부하들은 일제히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한편 강하늘 하사는 재판장에서의 폭로 이후 박우진 상병과 함께 군법무관 사무실에서 보호를 받았다. 하사님, 아니 장군님의 따님이셨군요. 박우진 상병은 여전히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강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박 상병님, 저는 여전히 강하늘 하사입니다. 그리고 상병님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용기 있는 군인이십니다. 제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병님처럼 힘없는 위치에서도 진실을 말한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강성철 장군이 직접 군 법무관실을 찾아왔다. 아버지와 딸의 만남이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군 내부 공간이었다. 강성철은 딸에게 경례 대신 깊은 사과의 눈빛을 보냈다. 하늘아, 아버지가 너를 믿고 신분을 숨기도록 했지만 너를 위험에 빠뜨렸다.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강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원하던 대로 계급이나 배경 없이 이 부조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법적으로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강성철 장군은 딸의 강직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박우진 상병에게 다가가 경례를 했다. 박 상병, 자네의 용기는 우리 군의 진정한 명예다.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이날 밤 군 감찰반은 한성민 준장의 관사와 사무실을 급습했다. 계룡대 관사촌에 들이닥친 군 감찰반의 모습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신희연은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에 히스테리 반응을 보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내 남편이 누군 줄 알고 이래. 신희연은 소리쳤지만 감찰 반원들은 냉정하게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사적인 물품을 구입한 군 예산 사용 내역, 부대원 동원 기록, 그리고 강하늘 하사를 폭행한 보온 도시락 통까지 증거로 확보되었다. 한성민 준장은 모든 직무가 정지된 채 영창에 준하는 군 내부 구금 시설에 수감되었다. 그의 몰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었다. 강성철 장군의 분노는 단순한 아버지의 감정을 넘어 군 조직을 정화하려는 정의의 지휘가 되었다. 한성민 준장의 구금과 그의 아내 신희연에 대한 추가 수사 소식은 군 내부를 넘어 외부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강성철 장군은 딸의 신분이 이미 법정에서 공개된 이상 이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군 검찰은 신희연에 대한 재판과 별도로 한성민 준장에 대한 직권남용, 횡령,
부하 인권 침해 등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폭발력을 감지한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JTBC 뉴스룸과 조선일보의 탐사 보도팀이 이 사건에 집중했다. 쓰리스타 장군 딸을 폭행한 준장 부부의 갑질이라는 제목은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강하늘 하사는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에 시달리는 젊은 군인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다. JTBC 뉴스룸의 긴급 인터뷰에서 강하늘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나왔다. 저는 제 아버지의 배경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분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규정과 권리가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신희연 씨는 저의 계급을 무시했고 보온 도시락통으로 저의 자존심과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박우진 상병도 앉아 있었다. 박 상병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실을 힘있게 증언했다. 저는 상병입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사님이 맞고도 당당하게 맞서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는 군인이기 이전에 억압받아서는 안 될 한 명의 국민입니다. 이 보도는 전국을 강타했다. 계급과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준장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특히 신희연이 관사촌에서 벌였던 수많은 갑질 행태와 남편의 비호를 받으며 부대원들을 사적으로 부렸던 일들이 폭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신희연은 언론 보도를 보며 거의 정신을 놓았다. 그녀는 남편 한성민 준장을 향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하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내가 무슨 횡령을 해? 내가 쓴 돈은 다 당신 진급을 위해 쓴 돈이잖아. 구금시설에 갇힌 한성민 준장은 아내의 전화 대신 강성철 장군의 지휘를 받는 군 검찰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준장님, 2년 전 군납 비리 사건에서 준장님이 묵인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 보수 비용을 부풀려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군 검찰관은 한성민이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들이밀었다. 한성민은 절망에 빠졌다. 보온 도시락 통 사건은 자신의 전체 비리 행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보온 도시락 통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행동이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격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강성철 장군의 분노는 단순히 딸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숨겨온 부패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려는 정의로운 숙청이었다. 언론의 폭로 쓰나미 속에서 신희연의 상해죄 재판은 속도를 더했다. 여론은 이미 가해자에게 최고형을 요구하고 있었다. 박우진 상병의 용기 있는 증언과 강하늘 하사가 제출한 보온 도시락통에 묻은 미세한 흔적 등의 과학적 증거는 신희연의 거짓말을 완전히 침묵시켰다. 드디어 신희연에 대한 최종 재판일이 다가왔다. 이 사건은 서초동 법원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신희연은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고급 명품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폭행 행위를 훈육이라고 주장했다. 강하늘 하사는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그 어떤 굴욕감도 없이 당당했다. 그녀는 신희연의 행동이 군의 규율과 인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희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신희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신희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는 하사를 때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하사가 먼저 저에게 불손했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의 명예를 위해 폭력을 정당화했습니까? 재판장이 단호하게 물었다.
신희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재판장의 선고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인 신희연은 자신의 남편이 군의 고위직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강한을 하사에게 둔기를 이용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폭행을 넘어 군 기강과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신희연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강한을 하사와 박우진 상병이 입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총 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징역 실형이라는 말에 신희연은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다. 준장 부인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특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보온 도시락 통폭행 사건에 대한 통쾌한 사이다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신희연의 실형 선고에 이어 한성민 준장에 대한 군사 재판 결과도 곧 발표되었다. 강성철 장군의 철저한 지휘 아래 진행된 수사는 한성민의 모든 비리를 드러냈다. 한성민 준장은 직권남용죄, 뇌물수수 방조죄, 군납비리 묵인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은 그의 징역형과 동시에 불명예 전역을 결정했다. 한성민이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계급장과 명예는 모두 파직이라는 치욕스러운 결말을 맞았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려다 오히려 권력의 심판대에 오른 인과응보의 표본이 되었다. 강한을 하사와 박우진 상병은 법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이 겪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모든 고통에 대한 법적 배상금 5억 원은 그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 주었다. 강한을 하사는 박 상병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상병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돈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의 특권을 단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박우진 상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사님 덕분입니다. 저도 이제 떳떳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 안에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통쾌한 단죄는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대서특필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열렬히 환호했다. 우리는 특권을 이기는 용기와 진실이 얼마나 강한지 보았습니다. 계급은 사라져도 정의는 영원히 남습니다. 신희연의 실형 선고와 한성민 준장의 불명예 전역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권력과 특권이 진실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통쾌한 인과응보는 국민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특히 JTBC 뉴스룸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정의 실현의 상징으로 집중 보도했다. 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강한을 하사와 박우진 상병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강한을 하사는 자신의 배경을 이용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부당함에 맞섰습니다. 박우진 상병은 불이익의 두려움을 이기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젊은 군인을 통해 계급장 위에 양심이 있다는 숭고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언론의 찬사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 물결로 이어졌다. 전국 군 부대에서는 강한을 하사의 사례를 통해 부조리 척결을 위한 내부 캠페인이 일어났다. 수많은 군인과 그 가족들은 강하늘과 박우진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이들을 올해의 의로운 시민 후보로 추천하기까지 했다. 강하늘 하사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잠시 휴가를 받아 아버지 강성철 장군과 만났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했다. 하늘아, 내가 겪은 고통은 아버지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고통을 통해 군대 전체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강성철 장군은 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강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오로지 강하늘 하사로서 승리했습니다.
법적 배상금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냐? 강성철이 물었다. 군인 인권 보호 및 부조리 신고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우진 상병님과 상의했습니다. 부조리에 시달리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다른 군인들을 위해 저희가 받은 배상금을 종잣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강하늘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강성철 장군은 딸의 깊은 생각에 감동했다. 훌륭하다 하늘아. 내가 진정한 군인이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강하늘과 박우진 상병은 배상금 5억 원 전액을 기금 설립에 사용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단순히 보상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피해의 결과물을 더 큰 정의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은 중장년층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통쾌함을 선사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신희연은 현실을 부정하며 매일같이 남편 한성민을 원망했다. 이게 다 당신이 진급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겨우 보온 도시락 통으로 머리 한 번 때린 것뿐인데. 신희연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신이 가진 특권 의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한성민은 영창에서 아내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일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강성철 장군의 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밟아온 모든 규정과 양심을 건드렸음을 뒤늦게 후회했다. 두 가해자는 서로를 원망하며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히 재산과 명예의 상실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간적인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는 완전한 인과응보를 보여주었다. 군 내부의 자정 노력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강하늘 하사와 박우진 상병에 대한 공식적인 표창을 결정했다. 이 표창은 단순히 군 복무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수호한 용기에 대한 것이었다. 표창 수여식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전국의 군 수뇌부와 수많은 기자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명예 회복을 지켜보았다. 강성철 장군은 행사를 지휘하는 고위직으로 참석했지만 아버지의 감정을 숨기고 공적으로 딸을 축하했다. 국방부 장관은 연단에 올라 강하늘 하사와 박우진 상병의 공적을 읽어내려갔다. 강하늘 하사와 박우진 상병은 상관의 배우자가 저지른 부당한 폭행과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진실을 수호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드높였습니다. 먼저 박우진 상병에게 국방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박 상병은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경례를 하고 표창을 받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하찮은 상병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군인임을 깨달았다. 다음은 강하늘 하사의 차례였다. 국방부 장관은 강하늘에게 표창과 함께 특별한 훈격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강하늘 하사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오직 군인의 양심으로 싸웠습니다. 그녀는 이 시대의 젊은 군인들에게 가장 빛나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강하늘은 표창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강성철 장군과 똑같이 강직했지만 따뜻한 인간미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 표창을 저 개인의 영광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 표창은 부당함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군인들의 용기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박우진 상병에게 고개를 숙였다. 특히 박우진 상병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병님의 증언이 없었다면 저의 용기는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계급이 아닌 정의라는 하나의 별 아래에서 싸웠습니다.
강하늘 하사의 연설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가 배상금을 기금으로 쾌척한 사실까지 함께 보도되자 국민들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칭송했다. 이날 행사를 취재했던 조선일보 기자는 다음날 신문에 보온 도시락통이 깨트린 부패, 새별이 이룬 정의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칼럼은 강성철 장군이 사적인 감정 대신 공적인 정의를 택했고 그의 딸 강하늘 하사가 아버지의 배경을 이용하지 않은 채 스스로 승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강하늘 하사와 박우진 상병의 명예는 군 내부와 외부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군의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개혁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강성철 장군은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장관에게 보고했다. 장관님, 강하늘 하사를 군인 인권 관련 부서로 옮겨 이 경험을 살려 군 개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강하늘은 자신이 바랐던 대로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선의의 도구로 사용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신희연은 수감된 후에도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죄는 뼈저린 외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왔다. 남편 한성민 준장은 징역형을 살면서도 그녀에게 면회조차 오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 상태였다. 수개월 후 강하늘 하사는 국방부 직속 군인 인권보호센터로 보직을 옮겼다. 박우진 상병은 전역 후에도 강하늘 하사가 설립한 군인 인권보호 및 부조리 신고 기금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기금 활동을 도왔다. 강하늘 하사의 사무실. 그녀는 창밖의 용산구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복에 묻은 보온 도시락 통의 잔해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 잔해는 이제 정의를 위한 기금이라는 단단한 씨앗이 되어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하사님, 이번 주에 들어온 익명신고 건입니다. 부대 내에서 사적인 술자리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원할 법무팀을 연결했습니다. 박우진 상병이 보고했다. 수고했어요, 박 상병님. 우리가 겪었던 일은 이제 끝났지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부조리를 키우는 비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강성철 장군은 딸의 활동을 묵묵히 지원하며 군 내부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는 한성민 준장 사건을 교훈 삼아 계급에 의한 부당한 명령은 무효라는 원칙을 확립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군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성민은 징역을 살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했다.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진급과 권력은 결국 자신과 아내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하찮은 하사 강하늘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계급이 아닌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소설은 강하늘 하사가 박우진 상병과 함께 새로운 부조리 신고 건을 처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될 준비를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군 내부의 정의를 위한 영원한 시작이 된 것이다. 보온 도시락통은 이제 폭력의 상징이 아니라 정의를 일깨운 희망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힘은 계급이 아닌 진실에서 나옵니다. 시간은 흐르고 보온 도시락 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았다. 가해자들의 단죄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강하늘 하사가 설립하고 박우진 상병이 함께 운영하는 군인 인권 보호 및 부조리 신고 기금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후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기금은 수많은 익명 신고를 바탕으로 부대 내부의 크고 작은 부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군법무관들과 연계하여 약자들의 법적 투쟁을 지원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강하늘은 인권보호센터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그녀는 폭행의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부조리의 고리를 끊는 희망의 옹호자가 되었다. 어느 날 강하늘은 기금 사무실에서 박우진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하사님, 이번에 새로 개설한 익명 상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방부대에서 상관의 사적인 빨래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때와 너무 비슷합니다. 박우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전역 후에도 군복무 시절에 강하늘 하사를 향한 존경심으로 여전히 하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강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박상병님,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하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법무팀을 연결하고 부대 지휘관에게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합시다. 느리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전진합니다. 한편 신이여는 형기를 마쳤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몰락뿐이었다. 그녀가 살던 계룡대 관사촌의 고급 주택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그녀를 알던 이들은 모두 그녀의 갑질과 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었고 자신이 보온 도시락통으로 휘두른 폭력이 자신에게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가야 했다. 그녀의 남은 삶은 과거의 특권에 대한 처절한 대가였다. 한성민 준장은 징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전직 준장이었으나 불명예 전역의 낙인 때문에 그 어떤 조직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단 하나의 거짓과 은폐로 평생의 명예를 잃었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능이었고 그는 외롭고 초라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 이들의 결말은 중장년층 독자들이 가장 원하는 완벽한 인과응보를 충족시켰다. 권력을 남용한 자는 그 권력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냉혹한 진실이었다. 강성철 장군은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업적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딸을 통해 군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딸에게 편지를 썼다. 하늘아, 아버지는 너를 키우면서 강인한 군인이 되기를 바랐지만 너는 그 이상이었다. 너는 진정한 정의의 지도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가르친 규정과 원칙이 너의 용기를 만났을 때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너의 승리는 너의 계급이나 나의 배경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용기 덕분이다. 이 편지를 읽으며 강하늘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오직 자신의 양심을 따라 걸었고 마침내 군의 명예를 되찾는 주역이 되었다. 몇 년 후 강하늘은 장교로 신분을 전환하여 군 법무 분야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계속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강직한 군인이었다. 박우진은 사회에 나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지만 매년 군인 인권 보호 및 부조리 신고 기금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며 강하늘을 지원했다. 그들의 인연은 계급을 초월한 정의의 연대로 영원히 이어졌다. 강하늘 하사의 통쾌한 복수극은 대한민국 군 역사에 깊이 새겨졌다. 보온 도시락통은 이제 더 이상 폭력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젊은 군인의 희생을 상징하는 물건이자 계급의 특권을 심판한 정의의 증거로 기억되었다. 소설은 강하늘 대위장교로 진급한 강하늘과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 계급장 위의 양심 그리고 가려진 진실의 무게. 그 무게는 세 개의 별보다 무거웠다. 그 진실이 폭발했을 때 부조리의 그림자는 영원히 사라졌다.